지속된 가난과 재난 속에서 버텨야 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을에서 믿기 힘든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 아이들은 매일 옥수수죽이나 카사바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쌀밥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죠. 마을 전체가 비싼 수입쌀에 의존하며 점점 가난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 마을이 지금 가나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촌 마을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쌀밥을 먹고 학교 급식마저 이 마을에서 생산한 쌀로 해결하고 있어요. 마을 농민들의 삶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농업 기술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쿼쿠 아도입니다. 가나 동부 지역의 작은 농촌 마을 키타세에서 35년째 살고 있어요. 아내 아피아와 함께 세 아이를 키우며 대대로 내려온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살았죠. 우리 마을은 정말 평범한 농촌이에요. 100여 가구 정도가 모여 살면서 옥수수, 카사바, 그리고 조금의 벼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왔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외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도 아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삶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의 주식인 쌀은 정말 심각했어요. 우리 집 막내 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빠, 친구들은 매일 쌀밥 먹는데 우리는 언제 쌀밥 먹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농부인 제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겨주지 못하고 있다니요. 아내 아피아도 시장에서 쌀 가격을 보고 올 때마다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피아의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대대로 해온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마을의 다른 농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 이장님인 콰메 선생님도 요즘 농사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몇몇 젊은 사람들은 아예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옆마을 소식이었어요. 가뭄이 심해져서 농사가 완전히 망한 집들이 여러 가구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곧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싶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 농민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 그게 어디지?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 반응도 시큰둥했어요. 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겠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해온 농사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정말 한계가 보였으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새로운 방법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줄지도 말이에요. 아피아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자.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마을회관에 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이라는 표정들이었죠. 그리고 앞쪽에는 정말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박정수 박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통역을 통해 인사말을 하시는데 정말 진정성 있어 보였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가나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코피 아사레라는 분이었는데 한국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코피 선생님이 우리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농업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박사님이 보여주신 사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논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풍성한 벼들. 정말 저런 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특히 마을 이장님인 콰메 선생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외국 방식이 우리 땅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농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바보였겠어? 괜히 잘 되던 걸 바꿨다가 망치면 어쩌려고. 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코피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조금 달랐어요.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농민들도 예전엔 우리와 비슷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죠.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박정수 박사님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나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분석해 봤는데 한국의 통일개벼 품종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엔 시범적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해 보는 게 좋겠죠. 그때 한 농민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돈은 얼마나 들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드세요. 종자도 무료로 제공하고 기술 지도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이 말을 듣고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공짜라니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야기했어요. 큰딸 화비나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한번 해봐요. 어차피 지금도 잘 안 되잖아요. 둘째 아코시아는 의심스러워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 아피아가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하지만 막내 야아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정했어요. 아빠, 그럼 우리도 매일 쌀밥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지금 방식으로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제가 결심을 말하자 가족들도 조금씩 동의해 주었어요. 물론 걱정은 여전했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박사님, 저 쿼쿠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우리 집 뒤편 작은 땅에 시범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박정수 박사님과 코피 선생님이 직접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처음 보는 농기구들과 설명서들.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이걸 제가 다 배울 수 있을까요? 걱정이 앞섰죠. 걱정 마세요, 쿼쿠 씨.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박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 농민들도 처음엔 다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자랑하고 있죠. 가장 신기했던 건 씨앗이었어요. 누리찰벼라는 한국 품종의 벼 종자였는데 우리가 쓰던 재래종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이 씨앗이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의심스러웠지만 코피 선생님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품종이에요. 수확량도 좋고 맛도 훌륭해요. 논 준비부터 달랐어요. 한국식 물 관리 방법을 배우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과는 정말 많이 달랐거든요. 물을 주었다가 빼었다가 하는 간단 관계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코피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선생님은 거의 매일 우리 시범포에 와서 함께 일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형님, 사실 저도 처음 한국 갔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시범포에서 돌아오는 길에 코피 선생님이 털어놓으셨어요. 가나 음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죠. 저도 마음을 열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도 요즘 정말 힘들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가족들도 걱정하고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한국에서 농업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내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코피 선생님은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한국 농민들도 처음엔 저를 의심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애가 뭘 안다고? 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점점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된 게 농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서로 믿고 도와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비나와 아코시아가 코피 아저씨,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어보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야아는 아예 코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한국말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죠. 코피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한국과 가나의 오래된 인연에 대한 얘기였죠. 형님, 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60년대부터 한국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농업 기술을 전해줬어요. 그때 한국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웠대요. 그런데 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죠. 농촌을 살리는 운동이었어요. 그때 한국 농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로 도와가면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기술도 그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결과물이죠. 선생님은 더 깊은 얘기도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도 어려웠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도와줄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히 농업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일이었던 거예요. 형님, 우리가 성공하면 이 기술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줄 수 있어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코피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벼를 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시범포 벼들이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마을 이장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논을 구경 온 날이었어요. 외국 벼는 역시 우리 땅에 안 맞아. 쿼쿠야, 이제 그만 포기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벼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혹시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더 큰 충격은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화비나가 아빠, 한국 아저씨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코시아는 아예 아빠 바보야. 왜 그런 거 믿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아피아도 이번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건 박정수 박사님과 코피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벼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밤 혼자 시범포에 나가서 시들어가는 벼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역시 내가 너무 큰 꿈을 꾼 건가? 싶었죠. 마을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전통 농법을 버리고 외국 기술에 의존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국 팀한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죠. 다음날 아침 박정수 박사님과 코피 선생님이 급하게 우리 마을로 오셨어요. 제가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렸거든요. 박사님이 시범포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쿼쿠 씨, 이거 물 관리 문제예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간단 관계 시스템 설정을 조금 잘못했네요. 물 공급량을 조절하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코피 선생님도 설명해 주셨어요. 형님, 저도 한국에서 처음 배울 때 이런 실수를 했어요. 새로운 물 관리 방법은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거든요. 조금만 물이 부족해도 이렇게 돼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박사님이 물 관리 방법을 점검하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물 공급 타이밍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틀 정도 물을 충분히 주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자랄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싶었죠. 마을 사람들의 반대도 가족들의 걱정도 모두 이해할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는 항상 이런 시행착오가 따르는 거였죠. 형님, 농사는 참을성이에요. 코피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농민들도 새로운 품종을 심을 때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있는 거죠. 그날부터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설명해줬어요. 벼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물 주는 방법을 더 정확히 배우고 있는 거야. 박사님 말씀대로 물 관리를 조정하고 이틀이 지나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들었던 벼들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가나 농림부에서 나온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키피 오포쿠 차관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우리 시범포 소식을 듣고 직접 보러 오신 거였어요. 이 마을에서 한국 농업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차관님이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긴장이 됐어요. 정부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문제 삼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차관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시범포를 둘러보시면서 계속 감탄하시더라고요. 이 물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정말 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요? 더 놀라운 건 차관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실 정부에서도 가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 용수가 부족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기술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을 이장님과 다른 주민들도 차관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장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쿼쿠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구나.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가 보네. 차관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쿼쿠 씨, 가나 농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첫 수확철이 다가왔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들여온 통일계 품종 누리찰벼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박정수 박사님이 직접 수확량을 측정해 주셨는데 1헥타르당 4.3톤이 나왔어요. 기존에 우리가 심던 재래종으로는 기껏해야 2.5톤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거의 2배가 넘는 수확량이었죠. 쿼쿠 씨, 이건 정말 대성공이에요. 박사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도 통일계 품종이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걸 보고 가나에 도입한 건데 기대 이상의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쌀의 품질이었어요. 코리아모는 구수한 향이 일품이고 밥을 지었을 때 찰기도 좋았어요. 시장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죠. 이런 쌀은 처음 봐요. 수입 쌀보다 훨씬 맛있네요. 한국식 물 관리 기법 효과도 놀라웠어요. 간단 관계법으로 물을 주었다 빼었다 하면서 기존보다 물 사용량을 30%나 줄였는데도 수확량은 늘어난 거예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첫 수확한 쌀로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때였어요. 화비나가 아빠, 이 쌀밥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아는 아빠가 키운 쌀이야? 라고 물어보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쿼쿠야, 내가 잘못 봤다. 이제 우리 마을도 이 농법을 배워야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수확이 끝나고 며칠 뒤 박정수 박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쿼쿠 씨, 이번 성공 사례를 다른 마을에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퍼져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첫 번째 농업기술 전수식을 열게 되었어요. 주변 5개 마을에서 농민들이 찾아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담을 나누었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었어요.
콰비나가 다른 마을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가 키운 쌀로 매일 밥 먹어요. 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희망이구나 싶었죠. 코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형님, 이제 형님이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기술을 가나 전체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아피아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마을 전체, 나아가 가나 전체를 위한 일이었던 거네요. 네, 맞았어요. 이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몇 달 뒤 가나 전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을 시작으로 한국의 벼농사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가나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품종을 도입한 지역의 쌀 생산량이 평균 60%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의미 있는 건 이 변화가 단순히 농업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을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학교 출석률도 높아졌고 농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좋아졌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마을 전체 분위기가 밝아진 거죠. 박정수 박사님이 들려주신 얘기로는 최근 가나 정부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러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쿼쿠 씨 덕분에 가나가 아프리카 농업 발전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술 전수의 진짜 의미죠.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우리 마을을 거쳐서 가나 전체로, 그리고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상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한국이 그랬듯이 가나도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논에서는 새로운 벼가 자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씨앗이 가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아프리카 전체의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죠. 얼마 전 콰비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도 커서 농부가 될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 마음속에도 이미 그 씨앗이 심어진 거구나 싶었거든요. 한국과 가나, 겉보기엔 정말 다른 나라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였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성공했을 때 함께 나누는 마음 말이에요.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처음엔 두렵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저와 우리 마을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작은 씨앗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저는 확신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쿼쿠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쿼쿠처럼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